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6월 모의고사 통합과학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측정과 어림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A는 측정은 질량, 길이 등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여 수치와 단위로 나타낸다라고 하였고요. 결국 측정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물리량을 기준이 돼서 그것들을 우리가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A는 맞는 말이 되겠고, 측정을 할 때는 저울, 자등의 도구를 사용을 하죠. 그럼 이 도구를 사용해야지 정확한 값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어림을 통해 대략적인 질량, 길이 등을 추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좀 축적된 경험이 있어야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모두 다 맞는 사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2번 다음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자료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는 정육각형 거울 18개를 이어붙였다. 그리고 지름이 6.5m가 된다라고 했고요. 면적은 25제곱미터에 이른다라는 말을 줍니다. 자, 기억은 기본 양 중 길이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미터 단위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에 해당하는 게 맞는 말인 거고, 니은은 기본 양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이다. 제곱미터가 된다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길이를 곱했다라는 뜻이니까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게 맞는 거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거시세기를 관측하는 데 사용한다. 그렇죠? 이건 미시세기가 아니라 커다란 결국은 별을 본다든지 그게 아니면 성운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시세기를 관측하는 데 사용한다는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길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레이저를 통해서 달의 표면에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관측하였다라고 하였고요. 원자힘 현미경을 사용해서 탄소 원자의 크기를 측정을 한다. 그리고 GPS 장치를 통하여서 신호의 시간 차이를 이용해 수신기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자, 그러면 기억선지부터 봅시다. 가에서 빛의 속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제 레이저라는 친구는 빛의 속도 자체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다라는 거죠. 일정이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규모의 길이를 측정하냐라고 했는데, 가는 지구에서 달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는 원자 자체죠. 그러니까 여기는 미시색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거시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작은 경우는 나라고 해주셔야 돼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다행에서 이동거리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로 한다. 그쵸? 여기에서 신호의 시간 차이다 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간값의 차이값이 더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 정밀한 값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4번 그린 가나다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였고, 낮 동안 태양, 그 다음 사람의 심장박동, 그 다음에 빛의 진동, 이걸 우리는 확인을 하자라고 합니다. 자, 기억선지. 해시계는 달을 이용한 것이다. 그쵸? 해시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양이 떠 있을 때 얘가 이동하는 거에 관련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막 그림자가 만들어지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고, 현재 국제 공통의 시간 표준 측정은 나가 아니라 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것이고요. 달을 이용한 시간 측정이 달을 이용한 시간 측정보다 정확하지는 않죠. 얘가 훨씬 더 정확하죠. 얘는 1초 동안 매우 많은 수의 진동수가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주시면 돼서 1번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 됩니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다. 그래서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져서 나오는 질병이다.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8시간 이상 공복 후에 측정한 혈당량이 이렇게 높으면 당뇨병 진단 기준 중 하나이다 라고 하네요. 자, 인슐린이라는 친구는 결국 뭐냐면 호르몬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단백질이 주된 성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체 자체가 아미노산이다는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니은은 측정 표준이 활용된 사례이다라고 했고 8시간 이상이라는 기준값을 지금 줬죠. 그래서 측정을 하고 혈중 포도당 농도가 이렇게 된다라고 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기준값이 있냐라는 거죠. 근데 기준값이
있어야, 그리고 다음과 같이 8시간 이상의 공복, 이러한 조건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뭘로 사용할 수 있냐면 측정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량의 단위에 mg per 데시리터가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요, 이거는 기본량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선지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량이 아니라 뭐라고 해주시면 되냐면 유도량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다음과 같이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화면이다 라고 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라 라고 합니다. 자, 기억선지. 도로에서 발생한 소리는 디지털 신호이다 라고 하였고, 도로에서 발생한 신호 자체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뭘로? 다음과 같이 디지털로 변환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이 스마트폰에서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소리 신호 자체를 우리가 다시 다음과 같이 이 데시벨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환하는 장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데시벨은 소리의 세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가주시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7번. 그림가는 자연에서 발생한 신호를 나타냈다. 아날로그 신호를 말하는 거겠죠. 나는 가를 전기 신호로 변환했다. 그러면 나는 디지털 신호에 해당을 하겠네요. 기억선지. 가는 아날로그 신호이다. 맞는 말이 되고요. 나는 연속적인 값으로. 연속적인 거는 나가 아니라 가가 연속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연속적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나가 가보다 전송 과정에서 손상되기 쉽냐? 손상이 되기 쉬운 건 사실은 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이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전송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선지하는 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했고요. A는 쿼크가 결합한 시기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직 1초가 되기도 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시기이다 38만 년 시점에 해당한다 라고 가시면 됩니다. 우주의 온도는요, 지금 다음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조건 감소하게 되는 거고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B에서가 A에서보다 낮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요. A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된다라고 했냐면 쿼크가 결합한 시기라고 했기 때문에 쿼크가 결합한다라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양성자는 업, 다운, 업이었고요. 중성자는 다운, 업, 다운의 쿼크가 다음과 같이 합쳐졌죠. 그래서 각각 전하량이 플러스 1과 0이 되는 거고, 질량 자체는 중성자가 약간 더 크다라는 말을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A에서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B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냐? 그쵸. 38만 년 시점이 되면은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와 그 이전에 이제 전자가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전자 자체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합쳐지면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귿선지가 맞는 말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9번에 다음은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였고, 저온의 기체에서 다음과 같이 흡수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에 해당을 하는 거고, 이 저온의 기체가 고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출 스펙트럼이 된 것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 아니라 흡수 스펙트럼에 해당돼야 된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체 X에는 헬륨이 존재하냐 라고 물어봤고요. 지금 기체 X에 헬륨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 게 고온의 헬륨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가 지금 같은 지점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헬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별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별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아는데, 뭐는 틀린 말이 되냐면
질량비를 알 수 있다라고 했다면 이때는 틀린 말이다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B하고 C가 맞는 말이다라고 가시면 되겠고요. 10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태양계 성운이 회전을 했고 수축을 한다.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다음과 같이 원반이 만들어졌다. 그 원시 원반에서 다음과 같이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 태양계 성운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원사를 포함하고 있냐라고 물어봤고 당연히 우리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도 있는 걸 보면 당연히 우리가 그 원소들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가에서 성운의 중심부의 온도는 점차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점차 높아져야죠. 그래야지 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니은은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성장해 지금과 같은 모양새를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격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됐던 이야기입니다. 11번 그림과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태양의 내부 구조이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지금 여기는 주계열성이다 라는 사실이 나오네요. 그 다음 나는 수소 원자와 원자 A, B의 첫 번째 전자껍질과 두 번째 전자껍질에 들어있는 전재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수소고 A는 헬륨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자껍질이라고 했으니까 B 같은 경우에는 베릴륨에 해당을 합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의 중심부에서 A의 원자핵이 생성되었다라고 했고요. 가의 중심부에서는 헬륨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A와 B는 같은 족이냐고 물어봤지만 헬륨은 18족에 해당되고 베릴륨은 2족에 해당하므로 서로 다른 쪽에 해당한다라고 가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가의 중심부에서 핵융합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를 물어봤는데 지금 봤을 때 태양이라고 했죠. 태양 같은 경우에 질량이 작은 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가 탄소나 산소까지만 만들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 됩니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X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장 안쪽에 2개, 바깥쪽에 1개가 있는 것이고 Y 같은 경우에는 2개, 8개, 7개가 있는 17족 원소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2개, 6개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X 같은 경우에는 최각의 전자가 하나 있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최각의 전자가 6개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전자의 개수는 결국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X2, O의 결합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한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Y2는 상온에서 특유의 색을 띈다라고 했는데 Y2라는 친구가 지금 결국 뭘 의미하냐면 Cl2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염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노란색의 기체를 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배울 때. 그래서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디귿 선지에 보면은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이다라고 했고요. 지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은 게 산규활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규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산, 탄, 수, 질 이런 순서로 이제 질량이 많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원소이다가 맞는 말이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은 원소 X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하였고요. X는 3주기 원소래요. 일단 3주기 아닌 건 우리 제외를 합시다. 얘는 4주기니까 틀렸고 자, 얘는 딱 3주기까지 찾았어요. 근데 이 고체 X가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한대요. 그리고 X 플러스 Cl-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말을 했으니까 이건 누가 되는 거냐면 3주기의 1족 원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찾았으니까 2, 8, 하나다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죠. 여기서 X 플러스라는 사실을 통해서 가장 최애각의 전자가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281이 되는 거는 2번이 된다라고 바로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14번 다음은 물질 A와 B의 전기전도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A는 설탕과 염화나트륨 중 하나이고 B는 포도당과 염화칼륨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고체 상태에서는 둘 다 전기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의 가지수도 그러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A와 B 둘 다 전기가 통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온결합 물질이 됨을 알기 때문에 A가 염화 나트륨이 됨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B 같은 경우가 염화 칼륨에 해당을 한다라는 사실까지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2가 되는 게 맞는 말이고요. 나에서 A는 분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화합물로 우리가 만들어졌고 얘가 물속에 녹았기 때문에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A와 B 둘 다 이온 결합 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입니다 라고 가주시면 됐던 문항입니다. 15번 그림은 분자 가와나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내었다라고 했고요. 물과 이산화탄소 중 하나라고 했는데 여기는 가장 안쪽에 가장 최외곽의 전자가 4개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게 탄소고 산소고 이중결합을 이렇게 맺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가운데가 산소가 되고 H와 H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따라서 가는 물이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고요. 가에서 모든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냐. 다시 말해서 최외곽의 전자가 8개가 되면서 어떤 18쪽 원소가 되는지를 이제 찾아라 라는 거죠. 근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28이고 탄소도 28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짐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수소 같은 경우에 최외곽의 전자가 2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에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공유하는 전자쌍수를 찾으라고 했고요. 여기는 공유 전자쌍수가 총 4개. 나 같은 경우에 공유 전자쌍수가 한 쌍에 해당을 했죠. 그러니까 가와 나는 서로 다르다라고 가져야 돼서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고요. 16번 그림가는 규산염 삼연체를 나타내고 있다. 규산 광물인 휘석의 결합 구조를 나타냈다라고 했고요. 지금 봤을 때 A는 가장 안쪽에 있으니까 규소에 해당되고 B가 바깥쪽에 있는 산소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나 같은 경우에는 뭘로 연결되어져 있냐면 하나의 줄로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사슬 구조이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확인이 되죠. 따라서 A는 산소가 아니라 규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나는 단사슬 구조에 해당하니까 맞는 말. 나에서 규산염 삼연체는 이웃한 규산염 삼연체와 산소를 공유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합시다. 표는 물질 A, B, C의 특징을 나타냈고요. 규산형 광물, 단백질, 핵산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일단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거는 핵산에 해당하죠. 그래서 틀린 선지에 해당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다라고 했으면 단백질과 핵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B가 단백질이 되는 거고 C가 규산형 광물에 해당하네요. 라고 바로 봐주실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니까 틀린 선지가 되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4인 원소, 그러면 핵산을 이루고 있는 건 CHONP에 해당하고 단백질은 CHON, 규산형 광물은 SiO가 무조건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4인 원소는 다음과 같이 탄소, 규소가 들어갈 수 있죠. 왜? 14족 원소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B가 아니라 규산형 광물이기 때문에 C에 해당한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DNA를 구성하는 염기 사이의 결합 규칙성에 대한 탐구 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X는 7쌍의 염기로 연결되어져 있대요. 근데 지금 여기는 DNA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상보적인 단일 가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주니까 여기는 C에 해당하는 거, 여기도 C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T고, 여기에 T가 해당한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데닌이 3개 존재한대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이제 누가 아데닌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고, 표를 이용하여 1의 염기 배열을
숫자 1에서부터 4로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구아닌이 있었고 그 다음 아데닌이 있었고 그 다음 3번, 4번, 3번이래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아데닌이 3개만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T가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여기에 아데닌 하나만 옵니다. 그리고 3번으로 똑같은 친구가 결국 누가 돼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사이토신이 되는 거고 여기가 구아닌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지금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사이토신에 해당하는 거고 니은이 타임인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사이토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타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A가 여기 마주보는 여기는 숫자 합이 A다라고 했는데 지금 1하고 4하고 더하니까 5가 되는 거고 2하고 3하고 더해서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가 되는 게 맞는 말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X에서 기억의 개수 X에서 기억의 개수 사이토신 개수를 찾으라네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니까 맞는 선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19번 봅시다. 그림은 태양 전지판을 나타내었다라고 했고요. 하나는 태양 전지, 이제 구리도선, 전선 피복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태양 전지죠. 태양 전지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작되는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전기 저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전기 저항은 니은은 구리도선이 태양 전지보다 전기 저항이 크냐라고 했는데 구리도선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하냐면 도체에 해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반도체에 해당을 하는 거고 여기는 부도체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제일 큰 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사실은 디귿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니은 같은 경우에 전기 저항이 매우 작은 벽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린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디귿은 니은보다 자유전자가 많은 건 또한 누구예요? 이건 도체가 자유전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그림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단백질 X의 구조를 나타내었다라고 했고요. 기억은 X를 구성하는 단위체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미노산에 해당한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되는 것 보고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억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라 아미노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 X는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그림가는 규소를 나는 규산형 광물의 한 종류를 나타내었다 라고 하였고요.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선지 가와나에는 공유결합이 있다. 당연히 규소나 규산형 광물에 당연히 공유결합은 존재해야죠. 규소 사이에 당연히 있을 거니까. 그 다음 나에서 가를 얻을 수 있냐라고 했고 규산 광물에서 당연히 규소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는 말. 그 다음 가는 반도체 소자의 재료로 이용된다. 그쵸? 우리는 이제 전기적 장치를 이용해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역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었다라고 했고요. 표는 상호작용 ABC의 예를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1과 2는 각각 기권과 수권 중 하나이다라고 했고 바람에 의해 해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권과 수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육상식물이 광합성 과정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거는 생물권과 기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죠. 따라서 2가 기권에 해당한다 라고 가주면 되고 1이 수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가는 수권과 직권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우리는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은 기권에 해당하는 게 맞는 거고 광합성은 2의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이다. 기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 자체를 줄여주냐라고 물어봤고요. 당연히 2는 맞는 말이다 라고 이제 바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이고 제가 기억을 잘못 표시했네요. 1은 수권이죠. 얘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지진에 의해 해일이 발생한다. 지진이라는 건 우리가 직권에 해당하는 거고
해일이라는 거는 수권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직권과 수권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의 일부를 나타내었다라고 하였고요. A를 통해 탄소는 기권으로 이동하냐 화석연료 자체를 연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권에 있던 게 기권으로 가는 행위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탄소는 기권으로 이동한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B를 통해 이동한 탄소의 일부는 탄산이온이 된다. 그쵸? 물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H2O하고 CO2가 합쳐지니까 H2CO3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게 물속에서 녹으면 H 플러스랑 HCO3 마이너스 H 플러스 2개랑 CO3 2 마이너스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이온 또는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를 띨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탄소가 순환할 때 에너지의 흐름이 같이 일어나냐? 그쵸? 에너지 자체 이동 또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는 말이다 라고 결론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그림은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점 A, B, C에 대한 이야기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수렴형 경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B는 보존형 경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요. C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을 한다라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의 하부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강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고 B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냐라고 했는데 보존형 경계에서는 지진은 일어나죠. 하지만 화산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활발하게.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 C에서는 발산형 경계.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해령이 위치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므로 디귿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은 어느 지역에 화산 폭발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였고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 화산가스, 화산재 등이 분출되었다라고 했고 고도 이제 2.4km까지 이제 도달을 했다라고 주네요. 직권의 변화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을 하죠. 뭐 화산뿐만이 아니라 지진 같은 것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기 중에 화산재로 인해서 화산재가 이렇게 있으면 다음과 같이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돼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표면에 닿아야 되는 에너지 자체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우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지구 전체적인 온도가 좀 떨어진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디귿 선지,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면서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모두 다 맞는 말이다 라고 여러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문항이는 또는 뭐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맞추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